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관점에서는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45,600불에서 33,000불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고래들의 매집이 너무너무 명확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봐도 그렇고요,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 것들을 보나,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 차트적인 채널 하단에서 모양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보나, 또 특히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 위주로 매수세가 터져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결론이고요. 또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매수의 시점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여러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도 지금은 바닥권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것도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보면서 요즘 시장의 동향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시장의 특징 한 가지는 아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도세가 줄을 이뤘고, 반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US, 즉 미국과 EU, 유럽의 비트코인 매수세입니다. 20년 말에서 21년 초까지 형성되었던 이 긴 상승장에서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그리고 하늘색 그래프와 같이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 하락장에서는 단기 매도세가 있긴 했으나 다시 한번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횡보장에 매수세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꾸준히, 그리고 현재 이 하락 횡보장에서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21년 초 불장 때는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그 이후 21년 5에서 7월 횡보장에 유럽에서 미국이 이 기간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에 반해서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매도세가 있었다. 그리고 작년 말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 하락 횡보장에서도 굉장히 큰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아까 봤었던 미국, 유럽과의 대조점이죠. 정리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세력들의 물량이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죠. 21년 5에서 7월 이 횡보장에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 고래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에는 비트스탬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고래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세력이다, 고래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큰 물량을 움직이는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요, 여러 집단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기업이나 투자은행도 있겠고요, 또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이 매우 쌀 때 많이 보유했었던 그런 집단들도 세력이 되어 있겠죠. 이것들을 저는 세력이나 고래라고 부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보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바로 이 롱텀 홀더들의 동향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움직이는 고래나 세력들이 주를 이룹니다. 보시면 이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작년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 이후 이렇게 단기 하락장들이 있었지만 이 가격의 움직임에 비해서 보유 물량이 그렇게 줄질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롱텀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별로 팔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은 선물 시장에서 유발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은 그만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년, 20년을 보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대하락장에서도 이 롱텀 홀더들의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긴 상승장이 왔었죠. 지금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격이 이 2020년 3, 4월처럼 한 번 더 쭉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알기가 어렵지만
좀 더 크게 봤을 때, 좀 더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역시 바닥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변동성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이 단기 변동성을 지금 가져온 그래프인데, 여기에 색깔로 표시된 이런 변동성이 낮아지면 시장에 반전이 왔습니다. 상승을 계속하다가 하락장이 시작됐고요. 21년 여름을 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변동성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낮아지고 난 다음엔 단기 상승장이 왔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21년 4월만큼이나 낮아졌습니다. 가격도 횡보, 박스 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그 말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한 번 더 아래가 될지 아니면 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래가 나와도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고 슬슬 위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펀딩 레이트, 즉 펀딩비, 줄여서 펀비라고 부르는 지표인데요. 이것이 양수일 때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불리시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음수일 때는 그만큼 시장이 비관적이다라고 해석하는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심리가 보여지고 있죠. 과거 바닥권일 때, 바닥권일 때, 바닥권일 때, 또 바닥권일 때, 이러한 펀딩비가 음수인 기간이 길게 나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이 지난 역사적 신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는 도중에는 이 펀딩비가 쉽게 음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번 돌아섰다가 다시 양수인 기간이 굉장히 이어졌었죠.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희망을 많이 버리지 않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는 이렇게 단기 반등이 그래도 꽤 크게 한 번씩 나와주는데도 여전히 못 믿겠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공포 구간에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바닥권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남아있는 한 가지 리스크가 뭐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크게 봤을 때 이러한 큰 평행 채널을 이루고 있고 하단에서 맞고 반등이 나와준 상황인데요.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이렇게 평행 채널을 형성하고 여기 파란색 화살표로 그렸던 시나리오들처럼 바닥권을 다지다가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단을 다시 맞고 반등하지 못한 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랬을 때는 거의 이 평행 채널의 높이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격대가 거의 20K대 구간이 되고 그렇게 장기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매집의 정황으로 보나 또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나 점점 바닥권의 특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올랐을 때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명확히 추세 반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이제 상승이 다시 상승장이 올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바닥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거의 관망하는 상태로 매매 횟수도 확 줄이고 기회를 좀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이 다시 이렇게 좋은 거래량과 함께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틈을 타서 업비트의 알트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알트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비트가 살아있는 한 알트장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괜찮은 업비트 코인들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의 중단 부분까지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 부근에서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을 때 이 박스권을 보면 딱 이 박스의 중단이 39K, 즉 39,000불입니다. 여기서 매집을 하는 세력들도 39,000불을 평균 매수 단가로 놓고 목표로 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39K 아래로 내려가 주면 땡큐 하고 주우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한 39K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충분히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39K에서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도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추세 반전은 언제 판단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채널의 중단을 성공적으로 넘기고 그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지가
저는 추세 반전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중단을 넘기고 유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지속할 확률이 매우 높겠고요. 반면에 살짝 넘기더라도 이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채널 하단을 보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비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위주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해도 되고요.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투자에 참고가 잘 되었으면 하고요.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건강, 몸건강 잘 챙기시고 수익 기회를 같이 노려봤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